자, 이제 어디 가야 돼? 미분까지 다 했어. 일사천리지. 자, 뭐,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거 그냥 몇 시간 만에 끝내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분가. 적분 가면, 적분은 그냥 외워. 인테그랄.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A에서 B까지. 여기 fx, dx. 그러면 이제 이거 뭐야? 여기가 이제, 요 놈을 적분을 때린 걸 우리가 fx라고 그래. 그러면 이건 f, b에서 fa 빼면 된다. 뭐 이런 식이거든. 그리고 예를 들어 x를 적분하세요 그러면 미분 때렸을 때 무언가를 미분 때렸을 때 이거 나오는 거 찾아. 그럼 뭐야? 2분의 1 x. 그리고 수능에서는 되게 복잡한 적분도 안 나와. 다항함수식. 그냥 쉬운 거 줘. 미적분, 자연계 미적분도 왜 맞춘 거지? 복잡한 거 아니죠? 그럼 이게 미분 때리면 뭐야? x 나오잖아. 그럼 예를 들어 x 제곱이야. 그럼 적분하면 뭐니 그러면 얘 나오려면 뭐가 돼야 돼? 뭔가 2차가 돼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 3차 하나 써놔. 왜냐하면 여기 하나가 줄어들어야 미분이고 이거에서 하나 더 더하면 적분이잖아. 일단 3 써놔. 그리고 얘가 딱 떨어지면 요 1이 나와야 돼. 그럼 뭐야? 3분의 1이야. 5x 제곱해볼까? 잘 못하겠어? 그럼 요거보다 하나 더 큰 거 쓰라니까? 그리고 3이 딱 떨어져서 뭐가 나오면 5가 나올 거면 고민하면 돼. 그럼 3분의 5겠네? 그리고 3분의 5x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 3 나오고 x 그쵸? 요게 적분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정적분법, 부정적분법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가 있지? 뭐 2x가 있다고 치자. 얘를 적분 때려. 얘를 적분을 하면 뭐가 돼? x제곱이죠.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가 x제곱 더하기 1 해도 미분하면 2x 나오죠. x제곱 빼기 3 해도 미분하면 2x 나오죠. x제곱 뭐 더하기 5천을 해도 미분하면 제가 나오죠. 그래서 2x를 적분을 하면 우리가 뭐가 나와? x제곱 더하기 c. 여기가 상수가 뭐가 정해질지 몰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적분했을 때 나온 상수다. 그래서 적분 상수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2x를 적분을 하면 요게 나와. 그래서 요게 뭐가 돼? 얘 때문에 여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적분식이. 그래서 뭐라 불러?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 아니 붙자? 아니면 겁나게 붙자. 여러분들이 그 고1 때 부정방정식이라는 거 있었을 거야. x 더하기 y가 4야. 그럼 여러분 4가 나오는 x, y 값은 실수 범위에선 겁나게 많지. 그럼 x, y 값이 정해지지 않았잖아. 이런 걸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정했듯이 얘도 적분상수에 따라서 이 위에 적분했을 때 값이 무수히 많아. 그런 걸 우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아니면 뭐 겁나게 많아. 그래서 부정적분 이렇게 불러. 그럼 부정적분의 특징은 뭐냐? 부정적분은 함수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핵심이야. 나중에 가서 되게 어려운 문제 풀 때. 부정적분은 이렇게 함수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정적분은 뭐냐? 정적분은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준점을 주는 거야. 영역을.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y는 2x, y는 2x라고 쳐. 그럼 예를 들어 2라고 3까지 요 면적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구분구조법 해야 되는데 그냥 외워. 그런 거 할 수는 없으니까 1에서 3까지의 면적. 요게 바로 적분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인테그랄 뭐라 그래? 1에서 3까지 2x dx 이렇게 구한다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x제곱 1에서 3 넣고 그럼 여기다 3을 넣어. 그래서 3의 제곱 1의 제곱에서 빼. 그래서 8이다라고 구하는 거야. 면적값이. 그럼 이게 진짜 면적값이 8인 줄 구해볼까? 초등식으로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뭐 여기 뭐야? 3 넣으면 여기가 3,6이죠? 그럼 요만큼 길이 6이야. 여기 1 넣으면 요만큼 길이 2죠? 그럼 이거 아랫변 더하기 윗변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것으로 합시다. 아랫변 더하기 윗변.
그 다음에 여기 높이 얼마야? 2. 그리고 항상 2분의 1 곱해야죠? 그럼 여기 다 8. 요 면적 8 나오잖아. 적분값 8 나오잖아. 이게 정적분이야. 이게 정적분. 그래서 이 정적분은 뭐야? 정적분은 수로 나와.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부정적분은 어떤 함수식으로 나와. 함수. 근데 정적분은 계산해서 어떤 수로 나와. 수, 실수값으로. 알겠죠? 이게 정적분이야. 그러면 적분도 기초는 끝난 건데 이 정도면? 아, 저것까진 얘기해야겠구나. 뭐냐 하면 이제 계산의 편리함을 위해서 짝수함수, 홀함수에 대해서만 설명할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 근데 이게 x의 제곱, 짝수함수야. 짝수함수면 여기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럼 요 면적이 똑같잖아. 크기가. 그쵸? 그럼 인테그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제곱 dx. 이거 구할 때 굳이 여기서 여기까지 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구할 필요 없이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계산이 복잡하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는 요 면적이 요거 두 개니까 두 배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계산하면 편하잖아. 0에서 1까지 x제곱 dx. 이래 버리면 여기 0은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1이니까 이제 계산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홀수차 함수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대표적인 x는 세제곱을 봐. y는 x 세제곱. 그러면 얘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1이야 봐. 그럼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잖아. 그럼 적분값은 계산하면 요 직선보다 나중에 그냥 직선보다 아래면 음수값 나와. 적분 계산하면. 그리고 직선보다 요 곡선이 위면 이 플러스 값이 나와. 그럼 여기 마이너스 값 플러스인데 얘네들이 면적이 같아. 그럼 더하면 뭐야? 0이 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인테그랄 마이너스 5에서 5까지인데 x 5제곱 빼기 3x 세제곱 더하기 x dx 구하세요. 그럼 뭐야? 0이라고. 알겠어요? 요거 정도만 외워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곡선 사이에 뭐 넓이? 그 정도만 좀 하면 돼. 그냥 외워버려. 이게 이렇게 y는 fx가 있어. 맨날 외우라 그러니까 너무 사이비 같아? 언제 저기에 얘들아 이렇게 있어. 여기 y는 gx야. 그럼 이렇게 사이에 넓이 구하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점이 알파로 놓고 이 점이 베타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일단 이 곡선 위에 있는 게 fx잖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y축 있고 x축 있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만약 dx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곡선이 있고 알파 베타니까 실제적인 넓이 범위 여기 이렇게가 이렇게 간다고. 알겠어? 그리고 gx는 뭐야? gx는 기준점이 이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gx는 넓이값이 어디가? 여기로 가.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두 곡선 사이 넓이는 fx 넓이에서 fx 요거 구한 거에서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gx dx잖아. 그러면 gx는 요렇게 됐으니까 요 면적이야. 그럼 결국 fx 면적에서 gx 면적 뺀 거잖아. 빼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야?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곡선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서 정적분값 구하면 우리가 요 곡선 사이에 넓이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렇게 있을 때 아까 3차 함수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고 여기 있는 값이 플러스인 이유는 y는 0을 기준으로 이 직선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음수고 여기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였던 거야. 그래서 면적값은 똑같지만 적분한 값은 이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3 나오면 이 값은 플러스 3 나오고 그러니까 면적은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인데 적분으로 계산하면 여기는 음수가 붙는다고. 알겠죠? 뭐 그냥 요 정도야. 그러면 뭐 면적 구하는 것도 다 했고 뭐 그럼 끝났죠. 진짜요? 얼추 끝난 거야. 뭐 그렇게 많은 양을 공부할 필요 없어. 힘들게 4등급 가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많은 거 공부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지.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수능 문제 나왔는데 이렇게 수직 운동을 해. 수직 운동 속도를 주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직선 운동 한단 말이야. 이게 0이야 시간이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가. 그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턴해서 이렇게 와. 반대로. 그러면은 이렇게 온 여기 최종 버전. 여기가 바로 위치예요. 그리고 주어진 신 속도는 VT는 T에 관한 식으로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뭐야? 턴하려면 이때 속도는 0이 되어야겠지. 응?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0초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10초 걸렸다고 쳐봐. 그럼 10초 걸렸을 때 총 운동거리를 구하여라 그러면 인테그럴 0에서 10까지 VT하고 절대값 DT. 왜냐하면 이게 운동 방향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뭐냐 하면 턴했잖아. 턴했다는 건 여기가 VT가 제로인 거야. 여기 0 되는 지점 지났다는 거거든. 그리고 뭐 이렇게 갔으니까 여기.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 값인데 여기 마이너스 값이 난다는 말이야. 적분 계산했을 때. 근데 우리는 이 면적값을 알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절대값 씌워야 돼. 총 움직인 거리 할 때. 이거는 총거리야, 총 움직인 거리 구할 때 이런 거야. 그럼 위치를 구할 때. 위치는 그냥 여기 더하기 빼기해서 위치니까 그냥 인테그럴 0에서 10까지 그냥 VTDT. 속도 적분하면 끝이. 그럼 그냥 위치. 그리고 여기서 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향을 몇 번 바꿨느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요게 원래 함수 여기 방향 바꾸는 거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VT 함수를 이걸어 놓을까? 그럼 방향 바꿀 때 여기가 알파고 베타라고 쳐. 그럼 여기서 한 번 바꾸고 여기서 두 번 바꾼 거야. 왜? 여기가 속도가 두 번이니까. 아하, 그러면 방향을 몇 번 바꿨느냐를 알려면 VT에 뭘 구하면 돼? T의 개수 구하는 거지.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가 한 개 나온다? 방향 한 번 바꾼 거야. 근데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 그럼 방향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꾼 거야. 알겠죠? 그냥 요 정도 이론만 암기해 두세요. 그럼 실전 문제 가서 우리가 하면 돼.